자, 안녕하십니까. 미소각 박사 제4당 장승범 만신의 황해덕국 배우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황해덕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 시간은 황해덕국 배우기 네 번째 시간. 첫 번째는 성수부리라고 하죠. 황해도 만신들은요. 그럼 이 성수부리가 도대체 뭔가? 또 성수부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황해덕굿, 현재 대한민국 남한 내에서 연행되고 있는 황해덕굿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지굿과 객가굿을 이렇게 두 가지로 황해덕굿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이 두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세 번째는 우리가 결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해도 만신들은요. 근데 결례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수부리라는 건 뭐냐면, 이 성수부리는 대체적으로 친가가 아니고 외가에서 많이, 외가. 엄마가 하고, 할머님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성수부리라는 말 자체는 모계사회의 기본이에요. 우리네 그 무교가 모계사회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가에서 이런 성수부리가 옵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친가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분을 조사를 해보면 한 8분은 외가에서 온다. 왜 외가에 성수부리가 있으면 좋으냐? 우리가 내림굿을 하거나 산에 가서 말문을 틀 때 그렇게 불리시던 성수부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섰을 때 그분이 살아생전에 모시고 있던 신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명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은 편하죠. 왜? 이미 내 할머니가 이미 돌을 다 닦았죠. 그죠? 많이 빌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빌던 양 빌었으니 그분들이 편안하게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부리가 중요하다. 이걸 신부리라고 하고 성수부리라고 하죠. 신부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 요즘에 굿이 문화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면서 신부리가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또 중요하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성수부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무당이 왜 됐냐? 임무동기를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신병 많이 걸려서 신병 때문에 무당이 됐다. 그거보다는 신부리, 성수부리가 있어서 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신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았던 게 성수하라 또는 신병 이런 거였고, 무물통신, 그 다음에 내가 자손이 무당이 될 것 같으니까 꾹꾹 참다가 무당이 되는 분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수부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편하다. 도대체 내 성수부리가 누군가를 반드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돌리시다가 막히고 불리다가 막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럼 이제 황해덕굿이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황해도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객가굿이 있고요. 내륙 지방에서 발달한 그런 굿들을 육지굿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굿은 이 육지굿입니다. 객가굿의 대표적인 굿은 서해안 별신굿이 있고, 육지굿은 이제 많이들 있죠. 만수대탁굿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대체적인 육지굿이, 지금 인천굿은 거의 황해도 육지굿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굿하고 해변굿의 구분은 그럼 뭐를 합니까? 쇠타령을 하는가 안 하는가 가장 빨리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춤도 춤사위라든지 또는 굿의 그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 다르세요. 그 이유는 육지굿은 아무래도 평평한 땅이다 보니까요, 얼마든지 우기자기하고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변 객가굿은요, 배 위에서 굿을 해요. 물결이 출렁출렁하면 어떻게 돼요? 배도 훌럭훌럭하죠. 그런 데에서 육지굿 마냥 막 몰아가거나 막 그렇게 출 수 없어요. 출렁이는 물결의 그게 맞춰서 장단에 맞게 춤도 너울너울 추게 되죠. 그래서 객가굿은 아무래도 그렇게 빠른 장단이라기보다는 춤추는 그 춤사위들이 좀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굿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황해덕굿을 할 때, 지금 연행할 때 여러분은 어디 결례일까요? 육지 결례일까요? 아니면 객가 결례일까요? 이 결례라는 거는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신부모와 나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무게를 형성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무게가 A라는 무게, B라는 무게, C라는 무게가 모여서 형성되는 걸 결례라고 합니다. 즉, 결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무당들을 결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웅진 지역에서 무당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웅진결례가 됩니다. 또 내가 연백에서 구술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연백결례가 되죠. 이렇게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결례들이 요즘에는 특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결례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 지역이 지금 다 없어졌죠. 6.25 사변으로 인해서 지역 기반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특정한 사람이 그 결례를 대표하고 있죠. 객가구수의 대표적인 것으로 김금화 결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이 하는 구세 틀을 요즘엔 결례라고 해요. 근데 원래 결례 뜻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결례라고 하고요. 개인 무당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계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림굿을 통해서 또는 가리굿을 통해서 무계에 유입되죠. 가리굿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리 잡는 굿이 있고요. 그냥 가리굿이 있어요. 가리굿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선생으로 가서 그 사람이 진정을 할 때 신이 들고 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가리굿이고요. 선생님을 기준해서 본인한테 처음 머리를 올렸다 해서 생머리 신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머리 신딸하고 가리 잡는 신딸을 우리가 선생님들은 반드시 구분합니다. 왜 구분할까요? 만약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죽었어요. 성수 대신으로 누군가 나를 부르겠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생머리 신딸이 부르는 경우가 있고 가리 잡은 신딸이 부르는 경우가 있겠죠. 선생 입장에서 어디로 갈까요? 생머리 신딸한테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자분들은 이 다음에 이혼을 하셨어도 아들이 있은 경우에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혼해도 그 집으로 가죠. 그 집 귀신 되죠, 여러분. 생머리 신딸과 가리 잡은 신딸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생머리 신딸, 가리 잡은 신딸의 구분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구분 없이 자기한테 잘하는 제자한테 선생님들이 많이 애착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미순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무구를 그 제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구예비를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리 잡은 신딸은요. 구예비 할 때 그거 가져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머리 신딸은 그걸 소중하게 하고 잘 가져가고 신경을 쓰죠. 그런데 가리 잡은 신딸들은요. 괜히 그 물건 가져갔다가 꿈에도 나타나서 무서움도 주고요.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자기 생머리 신엄마 아니면 그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 오늘은 황해도국 배우기의 4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성수부리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해변국과 육지국의 차이는 뭐냐? 그리고 황해도 무계의 갈래와 도대체 이 결례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이제 해변국, 육지국의 차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좀 상세히 나누는 시간. 그 다음에 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